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코인119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코인들이 떨어졌다가도 저희 방송 시간에 맞춰서 올라주는 이러한 타임이 정말 좋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혹시나 저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러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정확한 매수 타점들, 그 다음에 매도 타점까지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힘차게 코인119 방송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에 앞서서 항상 한 가지 저희가 공지를 드리죠.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가상화폐 상승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각 거래소별 시세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래소는 일단 빅4 거래소라고 일컫는 그러한 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 거래소들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빅4 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오늘은 조금 빨간색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빨간색들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업비트 거래소 한번 코인 상황들 살펴볼게요. 일단 모네로 코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네로 코인, 네, 모네로는 2.01%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한 가격이죠. 33만 9,25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봤더니 네오코인입니다. 네오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10% 상승한 가격 15만 8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은 대시코인이죠. 1.85%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71만 4,4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장격이죠. 비트코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대비해서 1.66% 상승한 가격이에요. 1197만 8천원 구간. 어제부터 해서, 어제 저녁부터 해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캐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에 이어가고 있고요. 0.92%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2만 8천원 구간. 네,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0.91% 상승한 모습입니다. 13만 3,600원 구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켓시 한번 살펴볼게요. 0.51% 상승한 가격이죠. 46만 2,600원 구간에서 지켓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볼게요. 0.37%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99만 2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토코인 봤더니 그 약보합세로 진행 중이죠. 네, 조금 하락을 한 모습인데 0.19% 하락한 모습 31,430원 구간에서 퀀텀코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20% 하락을 한 모습 43,300원 구간에서 이더리움 클래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국민코인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0.47%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1,055원 구간, 네,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48%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2.48% 24만 3,8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알아봤고요. 다음 거래소는 이제 비싼 거래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비싼 거래소 한번 살펴보니까 비트코인이에요. 3.61% 상승한 가격, 네, 1,196만 1,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0.3% 지금 상승을 했죠. 네, 99만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모습.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비싼 거래소는 일단은 전일 대비해서
네,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0.47% 상승한 가격 1,055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봤더니 2.28% 상승을 했죠. 143만 1,00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3.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4만 4,1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 코인 한번 볼게요. 네, 이오스 코인은 2.52% 상승을 한 모습이죠. 9,34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시코인 봤더니 2.87% 상승을 한 모습. 모네로는 4.72% 상승을 했어요. 33만 6,800원 구간.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봤더니 1.56% 상승을 했고요. 4만 330원 구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네,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퀀텀 코인 한번 봤더니 퀀텀은 2.32%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1,450원 구간 네,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골드는 3.67% 상승을 했죠. 13만 2,60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Z캐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대비해서 1.63%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46만 6,5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랑 비싼 거래소 알아봤고요. 천프로 전문가님 다음 거래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프로 손영화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밖에 이제 날씨가 미세먼지가 이제 상당히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원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방송 앞서서 이제 1,200만 원이 이제 넘어갔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계속 이제 1,190만 원대 이제 가격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200만 원대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이제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실상.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주의 있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 뭐 사실 뭐 거래가 이제 많이 없었다 치지만 유일하게 이제 그 양봉을 띄고 이제 종가상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것도 추후에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엄청난 지독한 횡보장세를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자죠. 예, 전일자의 이제 하락이 이제 먼저 이제 나와줌으로써 하락세로 이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자, 다만 이제 새벽장이었죠. 외국인 거래소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끌어올려 줌으로써 올라오긴 했었는데 오늘장에도 이제 지금 현재 변곡점 상태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제 노려볼만 하다는 자, 그런 자리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1% 내외의 등락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리플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가슴이 좀 이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이제 돼야 될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면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빗 거래소 한번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코빗 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1,192만 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보다도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1,155원, 5원 정도 이제 하락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자, 4만 원대 강력하게 이제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코빗 거래소 이제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서 이제 중요한 기로에 현재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게 이제 모네로. 자, 모네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시간 거래 대비해서 이제 1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시 같은 경우에는 71만 원, 자, 8% 이제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지캐시도 이제 46만 원대 이제 거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자, 이런 일종의 이제 다크 코인들이죠. 다크 코인들이 이제 업종을 갖다 이제 바꾸자고 하면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각 거래소별 시세들을 알아봤어요. 네, 거래소별 시세도 알아봤었는데 일단은 뭐 모든 거래소 코인들이 대부분 네,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별 시세 마감을 하고요. 네,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00%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오늘 어제는 이제 비트맨 전문가님이 이제 뭐 단타 공략법이라든지 그동안 실제 이제 매매에 이제 임할 수 있는 공략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제가 또 이제 이번 주 처음 맞아서 이제 출동을 합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장성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매매 방법이라든지 손실 없는 자, 그런 방법이 존재를 하는지, 자,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부분이니까요. 한 번은 방송 본방 사수하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교육적인 자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시장 속에서 원금 손실 없는 매매 방법, 네, 과연 이게 존재를 합니까? 네. 그럼요. 네,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네. 사실 저는 하락장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이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사실 어떤 걸 사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과연 매매를 해가지고 이걸 수익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성공한 케이스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을 듣거나 또는 실제 이제 매매법이 존재하니까, 자, 이런 걸 참고 삼아 가지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궁금한 매매 방법입니다. 자, 이 매매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PC도 역시나 동일한 방법입니다. 포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명 코인119로 검색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코인119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바로 오늘 1000%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시장 속에서 원금 손실 없는 매매 방법 과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기를 누르셔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잠시 뒤에 저희가 코인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하죠. 코인 힐링 캠프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연 접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 상담과 바로 시청자 게시판 상담이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요, 1577-5753번으로 내 사연들, 좀 답답하다 하는 사연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격적으로 거래소 시세들 살펴봤던 거 마감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장 가장 핫했던 코인시장 뉴스가 어떤 게 나왔는지 코인시장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그 코인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걸러야 될 뉴스들,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오늘의 뉴스 세 가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유럽연합 얘기가 나왔어요. EU 가상통화 직접 규제 나서나,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폭락 내기하자던 최영식 금감원장님 발언 뉴스가 나왔죠. 이번엔 오해였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내기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될 텐데. 네, 그래요. 자,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서클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했던 스타트업 기업이죠. 서클이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다. 플로릭스 인수를 했다. 골드만삭스 태도가 돌변했느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연합에서 이제 바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나서나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뭐 이전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이제 이후죠. 이제 유로연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를 이제 나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앞으로 이제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G20이죠. G20 국가별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의제가 이제 가상화폐 이제 규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채택이 돼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먼저 유로연합 쪽에서 먼저 이제 포석을 깔아서 이제 그 규제를 먼저 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을 자, 유로연합에서 만약 이제 규제를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죠? 이제 따라하기, 일종의 이제 따라하기죠. 이런 부분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지배적인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유로연합 이제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 중에 이제 마르쿠스 이제 피버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자, 유로연합,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 유로연합, 우리만이라도, 규제를 해가지고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ICO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원들이 이제 발을 벗고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이제 먼저 들어간다는 거. 이제, 다른 이제 경제성장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요. 이 경제성장 중에 한 축을 또 이제 될지 모르는 가상화폐 규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도화되고 한다는 이제 반증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기사를 이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규제 쪽이 아니라 완화 정책으로 조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장서서 일본이 완화책을 조금 많이 내놓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뉴스에서 볼 텐데 강력한 규제 쪽에서 방향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유럽연합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내기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최윤식 금감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일단은 저희 방송 이제 끝까지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쵸. 이걸 한번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드렸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었냐면, 자, 분명한 것은 시장의 혼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어디 한 그 부서의 수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로 이제 공신력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리뭉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갖고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저걸 이제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한 단편선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정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갖고 이제 은행 내부죠. 내부 사정을 인용을 하면 자, 영업부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감시인 쪽에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해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또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도 결국엔 똑같습니다. 결국엔 동료는 내가 이제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뭐냐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부서 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 한글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한국어가 조금 어렵긴 해요.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료라는 표현들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던 모습이었고, 이 부분들이 오해였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실망을 주는 케이스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발언을 해주시라. 네,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 뉴스 봐야 될 것 같죠. 네, 이게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핫했던 뉴스예요. 서클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죠. 미국에서.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한 그런 회사인데, 서클이라는 기업 자체가 해외 거래소 플로렉스를 인수를 하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이 부분 골드만삭스가 입장이 그랬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투자처가 조금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일단은 작년에 이제 여기 가상화폐 이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제 직접 이제 언급을 했죠. 이제 2017년도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직접 이제 폴로닉스라는 거래소를 인수한 게 아니라 자, 이 서클이죠. 서클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클 이제 회사에서 이제 4천억 들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빅딜이죠. 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절차를 맞춰가지고, 자, 폴로닉스 거래소 이제 인수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골드만삭스는 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주식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현재 자기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놓고 보면은요, 투자 자문이라든지 또는 그 대형 투자사죠. 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아할 만한 사안들은 아닙니다. 사실 좋아할 만한 사안들은 아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또 희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폴로닉스 거래소 인수, 자, 이런 카드를 이제 꺼내드렸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골드만삭스가 뭐 이제 투자를 뭐 안 했든 했든 안 했든 간에 서클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또 마음대로 폴로닉스를 인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본격적으로는 건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결국에는 이 폴로닉스라는 거래소를 인수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근데 골드만삭스가 조금 이중적이지 않나, 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 같은 뉴스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들을 우리가 타당한지 판단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이런 부분 우리까지 아직까지 검토한 게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제 뭐 서클이 이제 뭐 폴로닉스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이게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부추기는 느낌이고 하락장에서는 발을 살짝 빼는 느낌이지 않을까. 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더 상승을 부추기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하락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필 이제 하락장이 많이 나왔을 때 뭐 이러한 것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네네. 결국에는 이제 뭐 저가 매집을 하려고 뭐 했던 거 아니냐. 상승장 때는 사실상 조용히 있고 하락장 때 오히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글쎄 이제 뭐가 진실은 뭐 전 업무에 있으니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뭐 서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클 같은 경우에는 서클페이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쵸. 서클페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인터넷 결제로 이제 치고 놓으면 그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있고, 자, 이것을 이제 뭐 필두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앞서서 이제 나가는 거 보면 결국에는 미국 이 대기업들이 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인텔이라든지 뭐 이제 속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 해가지고 코인들이 이제 나와서 또는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세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선점을 먼저 자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 일단은 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반등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뉴스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 뉴스, 네, 3개를 살펴봤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에 흔들리기 싫다. 과연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0% 전문가님이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셨죠? 네, 온라인 공개 방송. 자, 다시 한번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락장 속에서 저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과연 저점이 어딘가 이렇게 뭐 저점을 기다려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하락장수 이제 매매 원금 손실을 안 낼 수 있는 매매 방법. 자, 이런 방법들이 이제 뭐 존재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분명한 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추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드릴 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거 이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락시장 속에서 원금 손실 없는 매매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전프로 전문가님이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모바일도 PC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포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코인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119를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 홈페이지 딱 들어오셔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1000%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잠시 뒤 8시부터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늦지 말고 들어가셔가지고 하락시장 속에서 원금 손실 없는 매매 방법, 정말 기가 막힌 매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코인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코인 힐링 캠프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힘든 사연들, 어디 가서 말 못할 사연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 1577-5753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방법이죠. 자,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부분들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자 코인시장 뉴스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는 코인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코인 힐링 캠프죠. 가상화폐를 매매하면서 참 힘든 공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연들, 가슴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저희한테 말씀하신다면요, 저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상담들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스텔라 루멘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텔라 루멘이 참 내용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좋은 코인인 것 같은데, 최고점이라면 뭐 1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렇겠죠? 네. 1월 달에 아마 최고 상승 올라갔을 때 이제 1,000원 이상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쵸. 그때는 사실 너도 나도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같이 이제 동참했던 이제 시기여가지고. 그쵸. 어쩔 수 없었던 이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다만, 비중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자 상담을 이제 너무, 해주신 거 보니까 거의 뭐 한 100% 물량을 좀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뭐 고민을 뭐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할게요. 자, 스텔라루멘 이제 보면 이제 리플 시스템에서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공통적인 목적은 뭐 비슷합니다. 공통적인 목적은 이제 비슷한데, 이제 은행 간 송금과 전송 소리, 전송 속도,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 뭐 관계자는 뭐 싸워가지고 나왔다, 뭐 아니면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새로 하나 했다,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사실상 리플보다 오히려 더 좋게 보는 분들이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이제 스텔라루멘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호불호고요. 자, 기술적
기술적인 측면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보면은요, 결국에는 청문회 이후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이제 동반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네네. 자, 이 모습들은 지금 현재 리플, 그다음 에이다, 뭐 스테이터스, 뭐 관련해가지고 알트코인들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 물량이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박스권이 지루하게 이제 오래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돼서 거래량들이 이제 터진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스텔라룸에 과연 언제 올라갈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끝나가지고 그 추가적인 방송이 있을 때 꼭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시원한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요. 뭐, 스텔라 루멘에 관한 얘기는요, 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이죠. 이 부분으로 참고하신다면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알트코인 매매가 좋을까요? 대장코인 매매가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천프로 전문가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글쎄 뭐 개인적으로 뭐 섞어서 그쵸. 하면 되지 네. 않을까 합니다. 조금 한 가지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이냐 이렇게 한 가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조금 분할로 네,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 포트를 조금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죠. 포트 구성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천프로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청자 게시판으로 넘어가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게시판에 넘어가서 보자면 전문가님 어제 방송을 잘 봤습니다. 횡보장 언제까지 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문가님께 이렇고 언제까지 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알지만 어느 정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전세금 마련하려고 8천만 원 모아둔 돈 얼마 전에 1,4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저는 당연히 오르겠거니 하고 올라탔었는데 다음날부터 떨어지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안해서 전문가님 견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00만 원이면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네, 그쵸?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네. 지난 며칠 전에는 이제 뭐 1,300만 원 사셔가지고 뭐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전세금 마련하려고 이제 투자했던 돈을 올라갈 줄 알고 투자를 했더니 재차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일단은 뭐 비트코인, 이런 대장을 이제 사셨다는 거에서 결국에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는, 좀 성향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이제 느리고, 자, 이런 것을 이제 뭐 선호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전세 자금 마련하려고 한쪽에만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제일 높다라고 이제 뭐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이제 제일 높고요. 이런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바꾸기 위해서 결국엔 이제 전략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많이 이제 갖춰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 이제 맞춰야 되는 건 맞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대장이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어제였죠. 어제 그러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나옴으로써 이제 시장에 호재로 반응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반등을 줬었는데 오늘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이제 암호화폐 시대 이제 보면서 1,200만 원대 이제 저항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자, 이 구간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구간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안착이 돼서 뚫어준다면 충분히 매수했던 이제 가격대까지 이제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본 매수가에서 이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좀 더 줄여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자, 그런 전략대로 좀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코인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고 싶냐? 자,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시장에 분명히 이렇게 잘 가고 좋은 코인들 이제 몇 개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추가적인 방송을 할 때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뭐 조금 대응 방법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자분들께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한쪽만 보지 말아라. 여러 군데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주식에서 격언들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라. 라는 이러한 격언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인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금 여러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몰빵 투자보다는 오히려 리스크가 감소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청자 게시판 한번 볼게요. G20 규제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28살 코인 투자자입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 딱지를 떼고 돈 모은다고 시작한 게 코인 투자예요. 이옷을 10,000원에 들어갔는데 어제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네요. 뭐 오르겠거니 생각하면서 이옷을 등급 믿고 현재 가자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 3월 중순에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 한번 한다고 들었는데 EU가 정부 규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부 규제가 정해지고 나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규제 안 좋은 규제만 나오다 보니 정부 규제만 들어도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이번 정부 규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네, 판단은.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규제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규제가 없고 결국엔 뭐 사실 뭐 무형 일성 해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제 이끌어 오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투자를 하게끔 많이 부추겼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 근거도 없이 올라간 것도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정보 뭐 이야기, 자 이런 부분들 좀 떠돌아다니면서 시장에 이렇게 뭐 대입을 하고 강제 대입을 하고 뭐 시장이 빠질 때 이것 때문에 빠진다, 뭐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얘기가 있다. 결국엔 이제 뭐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등락폭이 이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 상승을 오히려 이제 완만하게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G20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할지는 모릅니다. 어떠한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할지는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걸 이제 금융상품으로 이제 뭐 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환율을 이용한 이제 환칙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그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뉴스죠. 나온 뉴스들 이제 토대로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가닥이 잡혀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방송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테니까 방송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이야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규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시더라도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지 조금 알지 않겠느냐. 근데 앞으로의 이러한 규제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 한번 또 읽어볼게요. 리플 올라갈까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리플이 구글페이 도입한다는 소식 접했는데 리또속일까요? 리플 이런 기사를 한두 번 접한 게 아니라서 이번 주말까지 쭉쭉 올라간다고 하는데 과연 올라갈까요? 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도 이제 지겹네요. 안 속아야겠죠? 그래도 올라가야 될 텐데 리플 22층에 살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네요. 전문가님들은 이런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더 믿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플은요, 저희가 뭐 매일 이렇게 뭐 살펴보는 코인 같아요. 리플은 매일 호재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국민 코인이죠. 네, 호재가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리플 코인이 제일 많을 건데,
일단 뭐 구글페이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뭐 이런저런 말들 그 이번 주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일명 이제 찌라시죠. 일명 찌라시인데 미확인 정보죠. 예, 그 위험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이제 괜히 또 이제 기대 심리 올려가지고 지금 뭐 뭐 손절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대기 타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뭐 신규 뭐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 예수금 남겨놨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신규로 이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뭐 들었다거나 하신다 그러면은요 정확한 출처가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출처가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뭐 개인 블로그 또는 이제 외국 사이트죠. 외국 사이트 이제 개인 블로그라든지 또 이런 데서 뭐 흘러나왔다 또는 이제 뭐 개인 뭐 트위터 같은 데서 흘러나왔다 하는 것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뭐 찌라시를 이용한 시세 세력들을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이제 정식 홈페이지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말 그대로 이제 카더라 통신이죠. 자, 카더라 통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이제 걸러 들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스킬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스킬들도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꼭 들어오세요. 이분 큰일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참고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요, 네, 시장 상황을,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미확인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안 한번 볼게요. 네, 투자 보조 지표들 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방송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들이 왜 차트만 보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려면 차트를 봐야지 뭘 보냐고 했더니 보조지표 설정해 놓고 해야 된다고, 아님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다른 기술 없이 운 좋게 내어 7만 원에 타서 수익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무 의미 없이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차트상의 보조지표 꼭 설정해야 투자 실력이 느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천프로 전문가님은 보조지표 보세요? 저는 보조지표 안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매매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쵸. 보조지표에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죠. 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보조지표를 상대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이제 뭐 최소한 10년 이상 매매를 해보셨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면 이제 매매를 할 정도 이제 되는데요. 자, 저도 이제 사실 보조지표 신경을 안 씁니다. 보조지표를 굉장히 넣으면 헷갈리기만 하고요. 자, 이 정도는 매매를 오래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터득할 정도 이제 되는데요. 자, 저 정도의 이렇게 이제 매매를 경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방송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이렇게 최단 기간 내에 이제 만들어드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매매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자,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 자, 이런 방법도 자, 이 방송이 끝나면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초보분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 괜찮다, 또 어떤 지표를 보면 괜찮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 가지고 교육적인 부분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보조지표 말고 오늘 준비하신 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자, 같아요.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메인이 뭐냐면, 이제 하락장소, 원금 손실, 안 하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방법 이제 존재를 하니까, 자, 이 방송 끝나고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떻게 매매를 하면 원금 손실 없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자, 이것만 배워 가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익이 느리게 나지만 원금 손실 없는, 자,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워 가셔가지고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정말 원금 손실 없는 매매 방법, 이 매매 방법만 알더라도 네, 투자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8시에요. 천프로 전문가님이 바로
이러한 매매 방법에서 하락장 속에서 원금 손실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매매 기법일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늦지 마시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이 열려져 있거든요.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PC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명이죠.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코인 119 홈페이지로 딱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홈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1000% 전문가의 사진이 딱 보이죠. 네, 1000% 전문가 밑 옆에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 보기를 클릭을 하신다면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하락시장 속에서 원금 손실 없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절대 늦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인 119 또 1시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수사가 마감이 됐어요. 정규 시간은 마감이 됐더라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저희는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